자, 10월 25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진행할, 어저께까지 우리가 HTML하고 CSS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소개할 부분은, 우리가 이미 내가 제어하고 싶은 태그를 하나 콕 집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연습을 했죠. 근데 이제 어떤 태그를 지정한 다음에 그 주변 애들을 지정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은 HTML 태그라는 거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div 목록 정의 태그가 하나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목록 정의 태그 안에 li 태그들이 들어 있겠죠? 이게 프로그램 버그인 것 같은데 칠판에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li 태그가 있고 li. 자, 그럼 이제 이 li 태그 안에는 메뉴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링크가 들어가요. 목록 정의 태그 들어가면 일단 다짜고짜 링크부터 들어간다라는 거는 국룰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가 스르륵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목록 정의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브 메뉴를 구현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클릭을 하던지 마우스를 올리던지 뭐 이런 걸 구현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 li 태그한테 이벤트 정의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요 a 태그한테 내가 이벤트를 줬다고 치죠.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목록 정의 태그가 처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이 논이었는데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얘를 블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이던 애가 보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벤트는 얘한테 발생을 했는데 동작을 해야 되는 건 얘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선택지는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의 다음 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태그 구조가 복잡하게 막 몇 겹이 감싸져 있어.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의 부모한테서 자손 중의 목록. 이런 식으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약간 간접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HTML 태그는 잘 보면은 트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놓고 보면은 UL 안에 li가 있고 이 li 안에 a와 또다시 ul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형태로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 하나를 지정해서 요 트리 구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요소를 탐색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주제는 이 탐색과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요, 어떤 대상한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모 요소,
바로 한 칸 위에, 내지는 조상 요소 여러 칸 위에, 이런 거를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지정했다고 치죠. 얘를 기준으로 자식 요소 바로 한 칸 아래, 내지는 자손 요소 여러 칸 아래,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li 태그가 있다라고 하면 설마 li 태그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메뉴라고 했는데 메뉴가 여러 개 있으면 li 태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다음 거, 이전 거, li 태그가 여러 개 있을 때 바로 직전 태그, 바로 다음 태그, 전후를 따지는 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코드 바로 갈게요. 실행 결과부터 체킹해 볼게요. 자, 목록 정의 태그가 있죠. UL 태그가 있고요. 이 UL 태그한테 li 태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li 태그에는 각각 a 태그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a 태그, 그러니까 얘네들을 클릭하면은,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바로 자기 부모한테 영향을 행사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li 태그 단위로 지금 여기서는 배경 색깔을 바꾸게 했어요. 그러면 li 태그 단위로 배경 색깔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충족하는 조상 태그를 제어할 거예요. HTML은 부모하고 조상, 내지는 자식하고 자손, 이렇게만 나눠요. 자, 그래서 얘를 제어하면은 UL 태그 전체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전체 색깔이 바뀌죠? 행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전체 목록 정의는 리스트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걸어놨고요. li 태그들은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은 find parent 그리고 find parent로 놨어요. 각각 클릭했을 때 데이터 칼라라는 이름의 그 데이터셋 변수들을 숨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벤트는요, find parent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첫 번째 링크들이죠. 여기 3개 있었어요. 얘네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이 클래스를 충족하는 링크가 지금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 3개를 반복 돌면서 이벤트 걸겠죠? 자, 클릭 이벤트 걸면은, 링크한테 이벤트 걸면은 페이지가 href 속성에 의해서 튕길 수도 있으니까, 얘한테 이벤트 걸면 튕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첫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요 2는 이 콜백 함수한테 적용되는 파라미터고요. 사용자가 이 V를 클릭했을 때 그거를 웹 브라우저가 클릭이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점 커런트 타겟은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니까 얘를 클릭했다라고 치면은 얘가 이점 커런트 타겟, 즉 이게 커런트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커런트 스스로 데이터셋에 대한 칼라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데이터로 시작하는 칼라라는 속성. 자, 커런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이걸 기준으로 패런트 엘리먼트. 엘리먼트는 HTML 태그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패런트 엘리먼트는 부모 태그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커런트가 이건데 커런트의 패런트 엘리먼트는 얘가 되겠죠. 자, 그 패런트를 가져와서 로그에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li 태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이 패런트의 배경 색깔을 데이터셋 색깔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 자, 패런트를 누르면 아까 여기 패런트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콘솔로 출력하라고 했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패런트 엘리먼트는 li 태그였잖아요. 이거를 콘솔에다 출력하면은 li 태그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링크 2개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find parents 얘네들이에요. 두 번째 링크들. 얘네들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또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링크니까 첫 줄에 무조건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셋에 칼라 가져와요. 자, 커런트는 클릭된 링크라고 했죠. 커런트를 기준으로 해서 클로제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선택자를 지정하면은 이 선택자에 충족되는 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충족하는 항목을 찾을 때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li 태그는 충족하지 않으니까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실 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옆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일로 가는 거죠. HTML 태그의 포함 관계가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평소 코딩할 때 들여쓰기 잘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자, 커런트에서 칼라크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이 커런트에서 클로셋 점 리스트 그룹 리스트 그룹이 UL 태그에 있는 클래스니까 이 UL 태그를 찾을 때까지 위로 올라가라는 소리고요. 그것도 콘솔로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패런트가 출력될 때는 UL 태그 자체가 뜨죠. 자, 그 UR 태그의 배경 색깔을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변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UL 태그의 전체 그 색상이 바뀌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HTML 엘리먼트를 보면은 자, 요 li 태그들에는 뭐 별다른 색상 값이 없는데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은 클릭한 항목한테 스타일 속성 이렇게 배경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은 UL 태그한테 배경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요소. 자, 이번엔 자식 요소입니다. 자, 요 예제는 약간 무작위로 만든 건데요. 목록 정의가 지금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 단위로 보면은
여기에 목록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상위 UL 태그 요거거든요. 이거의 자식 태그들. UL 태그의 자식은 항상 li죠.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2에서 하위 자식들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하위한테 글자 굵게만 줬어요. 자, 버튼 1과 버튼 2가 있는데 버튼 1에 대해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자, document.queryselector.shamList 자, 그러면은 shamList는 요 목록이에요. 그쵸? 이 목록을 기준으로 child node라는 거는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점을 대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가지를 뜻해요. HTML 태그에 비유한 거예요. child node 그러니까 이 UL 태그를 기준으로 자식 태그들 하나, 둘, 셋, 넷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자, 이게 맞는지를 지금 전체를 console.log로 출력하고 있어요. 차일드 노즈가 뭘 출력했는지 봅시다. 이 리스트에 대해서 자식 노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출력되는 거 보면은 개수가 좀 많아요. 그쵸? 9개나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li 태그, 텍스트, li 태그, 텍스트, li 태그, 텍스트, li 태그, 텍스트.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UL 태그 안에 우리가 코드 좀 이쁘게 만들려고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한 거 있죠. 요것도 감지하는 거예요. 요거 나오고 그 다음 li,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 li, 그 다음 요만큼 li, 그리고 요만큼 li, 그리고 마지막 요만큼. 줄바꿈과 들여쓰기까지도 다 검출하기 때문에 차일드 노드 자체는 비추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children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위에 게 child 노드고요. children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li 태그인데 1, 2, 3, 4 li 태그만 정확하게 찝어와요. 그러니까 자식 노드를 처리하고 싶을 때는 child 노드가 아니라 children이다. 자, 확인 다 했으니까 이제 코드 들어갑시다. 샵 리스트에 children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li 태그 4개죠? 자, 근데 얘는요,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객체인데, 약간 배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배열 자체는 아니에요. 다른 클래스의 객체예요. 얘를 진짜 배열로 변환해 줄 거면,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입니다. array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from 하고서 이 children을 전달하면은, 이 children을 실제 배열로 바꿔서 변환해 줘요. 자, 배열로 바뀐 거예요. 대괄호 쳐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hildren.arr4each 자식 요소들에 대해서 반복 돌리면서 배경 색깔을 강제로 파란색으로 준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 단순화시키면 array.from을 돌리는데 이 from에 전달되는 건 얘다. 이 children은 쿼리 셀렉터 기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은 그 객체한테 children을 쓸 수 있고 그 children이 자식 태그들이 된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자, 버튼 2를 눌렀을 때 그래서 to 안에 ul 태그를 다 가져와요. 그래봐야 한 개밖에 없어요. to 안에 ul 태그를 가져와요. 자, 그 항목의 children, ul 태그의 children. 자, 그 children들에 대해서 반복을 돌리면, 왜냐면은 그 자식 요소가 몇 개 있을지 예상을 못하니까 일단 반복문 돌리면서 각 항목들의 배경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자, btn2도 2 안에 ul, 얘네들을 싹 가져왔어요. 얘네들도 배열 비슷한 애지 배열 자체는 아니니까 array.from으로 바꿔요. 그럼 2 안에 있는 ul 태그를 기준으로 배열이 된 건데, 현재로서는 li의 1, 블루, 3, 4 이런 식으로 배열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 배열이니까 이걸로 반복 돌릴 수 있겠죠. array.from. 자, 반복 돌리면서 각각의 글자 크기를 굵게만 바꿨습니다. 자, parent, closest, 그 다음에 children.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 소개했어요. 자, 버튼 누르면 지금 목록 정의가 지금 두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서 버튼 누르면 첫 번째 목록만 바뀔 거예요, 색깔이. 아이디가 post1인데 클래스는 썸브예요. 밑에도 똑같이 해놓고 아이디는 post2인데 안에 있는 애들이 클래스 썸브. 자, 23라인에 버튼 하나 놨고요. 27라인에서 그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고 있어요. 아이디 접근이니까 중복되는 애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클릭 이벤트 걸었고요. 자, 여기서 post1이라는 객체를 가져옵니다. 얘죠. 자, 얘를 가져와서 post.querySelectAll 하면서 .thumb를 찾아요. 이 클래스가 만족하는 것만큼 반복 돌면서 이제 CSS 적용한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고 싶으면은 도큐멘트 점 뭐뭐뭐 이렇게 가죠. 도큐멘트로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태그를 찾는 기준이 문서 전체예요. 범위가. 자, 근데 도큐멘트 점 뭐뭐뭐 하면은 문서 전체인데, 이렇게 해서 가져온 어떤 태그, 이 태그를 기준으로 쿼리 셀렉터라든지 get id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만약에 document.querySelect에서 가져온 게 얘다, 이 ul 태그요. 그래서 ul.querySelector라고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태그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검색을 해요. 도큐멘트라고 하면 요만큼 찾는 거고요. 일단 post1을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걔를 통해서 쿼리 셀렉터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찾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같은 목록이 아니라 첫 번째 목록만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 각자 정리합시다. 개당 자손이니까 3개네요.
아, 두 개인가요? 세 개 맞죠? 네, 세 개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 할애할게요. 10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합시다. 자, 요번에는 이전하고 다음입니다. 시나리오는요, 버튼을 눌렀을 때 둘 중에 하나 버튼을 누르면은 클릭된 버튼 스스로의 부모를 체크할 거예요. 스판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전 거 내지는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앞뒤에 있는 스판 태그를 지정한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누를 때마다 얘가 글자 커지거나 얘가 글자 커지는 거죠. 자, 버튼 1하고 2가 있으니까 버튼 1, 버튼 2를 각각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로 사용할 변수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버튼 누를 때마다 이 변수 값을 1 내지는 2씩 증가시킬 겁니다. 자, 먼저 버튼 1. 사이즈 1에 플러스 2를 시켜요. 자, 만약에 이 사이즈 1이라는 변수의 선언이 여기서 되면은, 그러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변수를 매번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16 더하기 2, 18이죠? 또 누르면 또 변수 만들고 2, 그럼 또 18이죠. 안 바뀌어요, 값이. 근데 변수 선언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요 변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끝나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벤트 밖에 있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를 구별하세요. 밖에 있으면은 계속 이어간다. 안에 있으면 매번 새로 한다. 반복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점 커런트 타겟, 버튼 자신이죠. 자, 요 커런트는 클릭된 버튼 자신이에요. 자, 버튼으로부터 패런트 엘리먼트, 부모죠. 바로 한 칸 위에 부모. 그 부모의 이전 태그입니다.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좀 길죠? 프리비어스만 외우세요. 왜 프리비어스만 외우냐면은 내가 자동완성 꺼놨구나. 아마 그 자동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의 패런트의 이전 거 한테 스타일 점 폰트 사이즈는 사이즈 1 플러스 픽셀 단위까지. 자, 그럼 이제 버튼 2 눌렀을 때 커런트가 버튼 자신이라 그랬죠? 버튼의 부모의 넥스트 엘리먼트 사이블링, 다음 요소. 그러니까 요 예제는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예제입니다. 자, 이제 탐색에 대해서 다 봤으니까 예제 봅시다. 자, 요렇게 해놨어요. 얘를 이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지금 메뉴가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되죠. 태그 구조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예요. 그럼 이 안에는 각각 li 태그들이 있겠죠? li 태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li 태그 안에 클릭은 해야 되니까 링크를 넣는 거예요. 요 안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목록 정의 태그가 또 있어요. 자, 얘가 A 태그고 이 A 태그 밑에 UL 태그가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애는 li 태그예요. 그러면은 마우스 오버가 되면은 얘를 샤라락 하고 열어줘야 되고, 마우스 아웃이 발생하면은 얘를 다시 닫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li, a, ul 중에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 이벤트는 어디에 걸어줘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찍어요. 선착순 1명. 1. 동의? 2. 3. 일단 3번은 아닐 거야. 왜냐면 3번은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릴 수도 없죠.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때때로 요 이벤트를 어디다 걸어야 될지 생각할 때 이제 어차피 그럼 UL을 아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클릭하니까 얘한테 이벤트 걸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샥 하고 열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은 밑에 거 클릭하려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라? A에서 빠져나왔네? 그럼 얘는 밑에 거 클릭하려고 가는 순간 닫혀요. 다시 마우스 커서 가면 열리고 클릭하려고 하면 닫혀요. 이렇게 사람 약 올리는 메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벤트 잘못 걸어서 그래요. 되게 약 올리지 않아요? 그런 사이트? 근데 li 태그에다 걸면은 li 태그의 영역이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li 태그 영역은 요만큼이죠. 이 li 태그는 제가 지금 태그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밑에 샤라락 하고 열려요. 그리고 하위 메뉴를 클릭하려고 마우스가 이동해도 이 범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를 HTML 태그로 표현을 해보면 스크립트를 먼저 잘랐어야 되는데. 자, HTML 태그로 표기를 해보면은, 자, li 태그한테 걸어야 된다 그랬죠? li 태그의 범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내가 이 서브 메뉴 안에 있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메뉴 구조는 만들 때 답이 목록 정의 태그밖에 없어요. HTML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태그를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메뉴 만들 때 이거 씁니다 라고 강조했었던 거예요. 뭐 맘먹으면 다른 태그로도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쉬운 게 있는데 왜 뭐하러 멀리 돌아가. 뭐 다른 태그로 만드시겠다고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자, CSS부터 봅시다. 자, 목록 정의 태그가 있어요. 일단 요 목록 정의 전체를 감싸는 UL 태그한테 메뉴 컨테이너, 리스트 스타일 논 마진 패딩 0이라고 주면은 자, 전체를 감싸는 거에만 적용됐으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땡땡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자, 이 전체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안에 있는 애들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가로 배치되는 거죠. 그럼 이 li 태그 단위로 가로 배치가 되겠죠? u 단위로 가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li 태그 단위로 일단 1차 가로 배치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사이즈를 줘요. 사이즈 주려면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시작해야 되죠? 자, 이렇게요. A는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예요. 자, 목록 정의 안에 li가 있고 A 태그, 그 안에 서브 메뉴가 또 ul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배경 이미지를 깝니다. 배경 이미지는 img 폴더 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이미지가 일단 요거예요. 요거를 기본으로 다 깔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배경 이미지를 이걸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다음에 자, 높이가 48이죠. 라인 헤이트 48. 텍스트가 한 줄일 때 박스의 높이와 라인 헤이트가 동일하면 글자가 세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텍스트 라인 센터. 그래서 가운데로 배치하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 글자 색깔 좀 바꿔야죠? 밑줄은 뺍시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자,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딴 걸로 바꿔요. 메뉴 컨테이너 안에 있는 A 호버. 자, 메뉴 컨테이너는 요 UL이죠. 여기서 자손으로 A잖아요. 그쵸? 여기도 자손으로 A잖아요. 그러면 이 A가 가리키는 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를 바꿔요. 이렇게.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좀 거슬리네요. 메뉴 아이템. 요 li 태그예요. 자, 얘한테 플렉스 줬고요. 자, 포지션 렐라티브. 자, 얘한테 포지션을 왜 줬냐? 자, 이 li 태그한테 포지션을 왜 줬냐? 얘네들한테 각각 지금 포지션 준 거죠. 포지션을 왜 줬냐면은 이 ul 태그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위치를 이동시킬 건 아니에요. 근데 포지션을 주면 어떻게 된다? 다른 애들 위에 떠 있는다 그랬죠. 지금 보세요. 메뉴가 이게 열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밑에 있는 컨텐츠가 밀리잖아요. 대부분 메뉴가 열리면은 그 주변을 덮어요. 열리면서. 메뉴 열린다고 페이지 자체가 길쭉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변 컨텐츠 위에 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 스타일 논에서 땡땡이들 없애주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 헬로월드가 없어졌는데 헬로월드가 없어진 이유가 얘가 지금 떠 있으니까 그 뒤를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메뉴는 모름지기. 내가 사이트 전체를 만들다 보면 여기 말고 딴 데 포지션을 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메뉴는 모름지기 다른 것들보다 제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래서 Z인덱스를 그냥 무식하게 크게 줘요. 이것도 그냥 많이 얌전하게 한 거예요. 저 혼자 만들 때는 이렇게 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최대 높이를 0으로 바꿉니다. 자, UL 태그. 얘네를 감싸는 요 UL 태그한테 최대 높이를 0으로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안에 li 태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이 빨간색 박스, 즉 이 UL 태그의 높이를 0으로 줬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애들 아까 요 배경 이미지 까느라고 높이를 다 줘놨죠. 자, 그러면 부모가 높이를 갖는데 자식이 사이즈가 그거보다 더 커. 그럼 자식은 어떻게 된다? 가출한다. 여기서 저장하면 화면상의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 이 서브라는 URL 태그의 높이는 요따만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가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가출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겠죠. 자, 트랜지션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맥스 헤이트가 점점점 커지면 예를 들어서 맥스 헤이트가 150픽셀이 됐다. 그러면 150픽셀만큼 나오는 거고 얘가 20픽셀이 됐다. 그러면 하위 메뉴는 20픽셀만큼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맥스 헤이트가 변경이 되면 애니메이션을 준 거죠. 자, 이제 이벤트를 겁시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원뎁스의 li 태그한테 이벤트를 걸 거예요. 그래서 원뎁스 항목들 가져와서 반복 돌리고요. 요게 각각의 li 태그죠. 요 li 태그들 자, 여기서 하나 얘한테 마우스 오버 이벤트와 마우스 아웃 이벤트를 줍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숨겨져 있는 메뉴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2.current target 이벤트가 발생한 요거예요. 자, 그거를 기준으로 쿼리 셀렉터 아까 document.query selector가 뭐 이렇게 하면 document.뭐뭐뭐라고 하면은 HTML 전체에서 찾고 객체를 만들어서 걔한테서 함수 호출하면 그 안에서만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li 태그 안에서 서브란 애를 찾아라예요. 그럼 내가 이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으면은 요 범위 안에서 서브를 찾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맥스 에이트가 0이었다고요. 자, 높이가 이만한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만해요. 그러면 보통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안 보인다라고 치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식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는 이만큼 더 있는 거.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써갖고 얘가 안 보인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벗어나면은 스크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 스크롤바가 움직이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스크롤바를 없애버렸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이 벗어난 영역의 높이는 이 숨겨져 있는 스크롤바의 높이랑 같다라고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자식 요소가 삐져나갔다. 그럼 자식 요소에 스크롤 헤이트를 갖고 오면은 벗어난 만큼의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벗어난 요만큼의 높이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지금 맥스 헤이트가 0이야. 자, 이제 서브에 맥스 헤이트를 벗어난 만큼의 영역으로 넣어주면 0이었던 애가 이따만하게 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CSS에 의해서 맥스 헤이트가 바뀌니까 스르르르 효과가 나올 거예요. 강사님 왜 헤이트가 아니고 맥스 헤이트예요? 헤이트는 트랜지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스르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가 아웃되면 서브 가져와서 맥스 헤이트를 0으로 강제로 줘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포지션 안 줬다. CSS에서 포지션을 안 줬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지션을 안 주니까 떠 있는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메뉴가 열릴 때마다 페이지가 들쑥날쑥 하는 거죠. 괜찮은데? 싶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취향 존중할게요. 자, 6번하고 7번 예제는 성격이 비슷해요. 6번하고 7번은 요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하나씩 열리는 거. 이게 공지사항이나 FAQ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인데 이거 설명하고 났더니 꼭 이거 물어보더라고. 이거. 하나 열릴 때 나머지 거 닫히는 거.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똑같은 CSS에서 HTML만 살짝, 자바스크립트만 살짝 바꾼 거고요. 8번, 9번은 오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은 요거 서브 메뉴 요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대신에 4번은 5분이면 될 거고 15분, 20분, 50분 쉬는 시간 10분. 에이씨, 9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아코디언 컨텐츠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컬렉시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구현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제 제목을 누르면 컨텐츠가 열리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큰 박스 안에 제목 영역하고 내용 영역으로 나눠지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하나가 들어갈 박스를 준비하고요. H1 태그로 제목을 걸었습니다. 클래스는 컬렉시블 타이틀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영역에 여기 이제 내용 박스예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이 안에 내용은.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태그 구조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여러 번 복사해서 똑같이 놓으시면 되겠죠. HTML 작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컨텐츠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놓으면 더 이쁘겠지라고 작업하시는데, 뭐 포트폴리오는 정성껏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실무 작업할 때는 이렇게 반복성 있는 작업들은요, HTML 단계에서 다 다르게 놓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차피 나중에 프론트 개발 들어가면 다 지우고 한 개만 남겨요. 반복문 돌릴 거라서.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는 이거 다 제목 다 다르게 하고 내용 다 다르게 하고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프론트 하시면은 참 더덥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구조만 여러 개 원하는 개수로 반복을 합니다. 자, 얘네들한테 CSS를 동시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다 클래스로 준 거예요. 자, 스타일 봅시다. 일단 제목 영역부터 컬렉시블 타이틀이라고 들어있는 요 H1 태그부터 시작할게요. 배경 색깔은 회색으로 깔았어요.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줬고요. 자, 링크가 아니니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커서 포인터 줬어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위에서 바뀌죠. 자, 여백은 18픽셀 정도 줘서 여백 잡아주고요. 자, 넓이 100%. 이거는 별로 효용성이 없네. 그 다음에 테두리 없앴고요. 이것도 별로 효용성이 없네. 폰트는 얇게 줬습니다. 마진은 없앴고요. 왜냐면 H1 태그가 기본적으로 마진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 왼쪽 아웃라인 없앴고 글자 크기 15. 지금 보니까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네요. 넓이 100%. 어차피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박스니까 가로축으로 가득 찰 거고, 테두리 원래 없었고, 원래 왼쪽 정렬이었고, 아웃라인 링크가 아닌 이상 생기진 않아요. 덧없는 게 좀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active라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려있는 항목한테 나중에 액티브 클래스를 줄 거예요. 걔한테 배경 색깔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에 액티브란 클래스가 들어가면 걔만 이렇게 배경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마우스가 올라가도 배경 색깔은 다르게 할 거예요. 타이틀의 호버였죠. 자, 그 다음 내용 영역.
패딩하고 그 다음에 자, 여백 잡아주고요. 패딩. 그 다음에 맥스 웨이트를 0으로 줘요. 그럼 이 컨텐츠 영역의 높이가 0이 되는데 안에 컨텐츠는 있으니까 컨텐츠가 이제 가출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가출한 애들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따가 이 맥스 웨이트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바뀌면 스르륵 하고 열릴 거 아니에요. 원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고. 배경 색깔은 연한 회색으로 미리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타이틀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타이틀 클릭했을 때 열릴 거 아니에요. 타이틀 클릭했을 때 뭐가 열려? 타이틀 클릭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컨텐츠가 열려야죠. 자,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토글 시켜요. 아까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있으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또 클릭하면은 꺼지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커런트를 기준으로 컬랩스라는 클래스를 갖는 조상 태그를 찾아요. 자, 커런트를 기준으로 컬랩스라는 태그를 갖는 조상 태그를 찾아요. 왜 부모가 아니고 조상이냐? 이거는 예제니까 HTML 태그가 단순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코드로 응용할 때는 뭐 이쁘게 꾸민다고 태그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뭐 링크 넣고 뭐 이미지 넣고 하면 태그 구조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패런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조상을 찾아 놓은 거예요. 이 태그 구조가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게끔. 그래야 나중에 이 코드 웬만하면 복사해서 붙여놓죠. 그래서 직계 부모나 직계 자식은 웬만하면 바로 쓰지 마시고요. 조상이나 자손을 택하세요. 늘. 그래야 HTML 태그 구조 변경에 유연해요. 자, 그럼 패런트라고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패런트에서 이제 컨텐츠를 찾아야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걸 여는 거니까. 자, 그래서 parent.querySelector 컨텐츠를 찾아요. 자, 이거는 하나를 클릭했을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텐츠에 맥스 헤이트가 있다면, 스타일에 맥스 헤이트가 있다면, 혹은 0이 아니라면 맥스 헤이트를 널로 바꿔요.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컨텐츠가 맥스 헤이트 값이 적용이 돼 있다면 걔를 없애버려라. 닫으란 얘기예요, 창을.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맥스 헤이트를 스크롤 레이트 픽셀로 바꿔라. 라고 주면은 이제 열리고 닫히고. 자, 이거는 지금 맥스 헤이트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맥스 헤이트를 널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빠지겠죠. 지금 맥스 헤이트가 없는 상태죠. 그럼 if은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서 스크롤 레이트에 맞춰주니까 열리겠죠. 자, 요거는 하나를 클릭할 때 열었다 닫았다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관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이거 물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멀티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CSS랑 HTML 태그 다 똑같고요. 자바스크립트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데 다른 애를 누르면 기존에 열려있던 게 닫혀요. 그리고 자기를 눌러도 닫혀요.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클릭했을 때 내가 닫혀 있으면 열고
닫는 것부터 합시다. 내가 열려 있으면 닫고, 그 다음에 이 상태 다시 가운데 거 다른 게 열려 있으면 닫아라. 내가 열려 있어도 닫고 다른 게 열려 있어도 닫아라 이거잖아요. 자, 얘를 클릭하면 얘가 닫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얘를 클릭하면 얘가 닫히죠. 바꿔 말하면 그냥 전부 다 닫아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컬랩시블 타이틀에 얘네들 반복 싹 돌면서 일단 열려있는 거 다 닫아요. 컨텐트에 대해서 쿼리 셀렉트 올로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일단 맥스 8를 다 널로 바꿔요. 그럼 모든 게 다 닫혀요. 다 닫아놓고 시작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클릭된 자기 자신을 취해요. 얘는 제목이죠 지금. 스스로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줘요. 토글로. 그럼 스스로는 이제 강조가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겠죠? 됐다. 액티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반복하겠죠? 자, 일단 다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된 스스로의 거를 열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이 상태예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아까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액티브가 들어있죠. 여기서 다른 걸 클릭하면은 얘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만 액티브를 토글하면 돼. 얘는 안 건드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열려 있어. 이거 클릭하면 여기선 또 액티브가 빠져야 되잖아요. 두 개가 열려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한테는 액티브를 토글을 하지만 타이틀에 대해서 반복을 돌아요. 자, 위에 거 V니까 반복문이 이렇게 중첩으로 겹치면은 변수 겹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VI, 여긴 WJ. 얘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밑에서 또 새로운 반복문도 WJ. 블록이 다르면 변수 안 겹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현재 반복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릭된 스스로가 아니라면 여기서 이걸 클릭했는데 이 제목을 다 훑으면서 내가 클릭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한테 액티브를 리무브.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다른 거 클릭했을 때 액티브가 빠지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자신의 상위 요소를 찾아서 그 안에서 컨텐트 찾은 다음에 컨텐트를 열었다 닫았다 코드까지 넣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요거 2개 완성하세요. 아마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예요. 에러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에러 잡는 거 힘드시면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제가 봐서 요거 하나 첫 번째 거 한 10분, 두 번째 거는 2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끝나면 뭐 일찍 가서 좋고. 자, 녹화 끌게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정정할게요. 요거는 그 배포 자료가 좀 잘못 나갔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에서는 이 코드 요 if문에서요. 두 예제 모두 해당돼요. 여기가 0픽셀로 들어가게끔 코드가 나가 있어요. 지금 실습 자료에는요. 자, 그러면 여기가 0픽셀이려면 지금 max8 값을 처음에 0픽셀로 줘놨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0픽셀이라면 이라고 검사를 하면 조건을 이렇게 0픽셀이다 라면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보면 이제 열렸다 작용을 안 하죠. 안 닫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을 0픽셀이 아니라면으로 가야 돼요. 0픽셀이 아니라면.
닫히면 열리고 클릭하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도 매끄럽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안 먹어요. 두 번째부터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맥스8가 있다면 얘를 0픽셀로 가져가라. 처음에 코딩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처음에. 자, 그럼 처음에는 맥스8가 0이었잖아요. CSS에서 0이라고 준 거는 CSS에서 0이라고 준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맥스8를 0으로 준 거는 클래스에서 주고 있는 거지. HTML 태그에 대놓고 스타일 속성으로 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 도구로 얘를 열어보면 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타일 속성으로 접근하면은 여기에 대놓고 스타일 속성이 생겨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또 클릭하면 맥스8를 0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에서 맥스8를 0으로 줘놨다라는 거는 정작 태그 자체의 스타일 속성으로 놓고 보면은 맥스8는 현재 없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주고 있는 거랑 여기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간 거랑 다른 거라고요. 현재 지금 맥스8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맥스8가 있다면 이 조건에 else가 되는 거죠. 현재 없으니까. 자, 초기 상태. 태그 자체의 맥스8 없음이에요. 하지만 그 CSS 클래스에 의해서 맥스8가 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통해서 스타일 점 하고서 검사하는 건요. 대상이 요거예요. 태그에 스타일 하고서 직접 준 것만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클래스로 준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에 의해서 적용된 거는 배제하고 얘만 놓고 보자고요. 그럼 처음에 스타일 속성의 맥스8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조건은 처음에는 안 맞죠. else로 간다고요. 그래서 맥스8를 컨텐트 스크롤 값으로 넣어줘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코드는 여기 0픽셀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처음에 클릭하면 스타일 속성의 맥스8 없죠. 그래서 클릭하면 맥스8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하면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코드상으로는 자, 맥스8가 지금 생겼죠. 그럼 이걸 0픽셀로 바꾸라 그랬죠. 클릭하면 0픽셀로 바뀌었죠. 또 클릭해요. 그러면은 맥스8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검사하죠. 자, 지금 맥스8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계속 else로, 요 조건이 안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열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널로 주셔야 돼요. 널로 주면은 널은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세이트 95인데 또 클릭하면 맥세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널로 주면. 속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배포된 자료가 좀 잘못된 거니까 여기 널로 바꾸세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이미지 파일 다시 만들어서 지금 단톡방에 2개 따로 올릴게요. 요거만 지금 체킹해 주세요.